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불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먼저 어떤지 짚어볼까요? 네, 오늘 그 미국 증시는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 이상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고, 음, 이제 약했던 점 이유는 FMC가 또 오늘 밤에 열리잖아요. 네. 그 앞두고 이제 약간 경계감이 있었던 데다가 독일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게 좀 수치가 정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려 45.8%가 올랐어요. 그래서 음, 엄청난 이제 물가 상승이 나왔고 네. 에너지 가격만 139%,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음, 독일의 물가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뚜렷한 뭐 호재가 없는 가운데 뭐 FMC라든가 또 유럽 지역의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겹치고 또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하향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좀 약세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특징주들은 어땠나요? 예, 오늘 이제 사실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올린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금융주가 세다고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지만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는데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 차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좀 높고 음, 단기 금리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장기 금리는 대출 금리고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은행들은 이 기준 금리 정도 되는 조달 금리로 이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하죠. 그러니까 대출할 때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장기 금리가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 기준금리 단기 금리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네. 역마진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주들한테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도 뭐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졌고, 그리고 좀 충격적인 좀 기업 중에 하나가 포드였어요. 포드가 주가가 마이너스 12% 폭락을 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음, 미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인데 네. 뭐라고 했냐면 공급망 이제 차질이 좀 여전히 좀 이어져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해서 음, 아직 만들지 못한 차죠. 이게 재고가 너무 좀 급증해서 차를 이제 어,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객들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음, 이걸 제대로 인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인도 대수가 좀 감소할 것 같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GM까지 같이 폭락하면서 네. 오늘 밤사이에 그 미국에서 특히 이쪽 그 자동차 업종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술주들은 네. 어땠나요? 기술주는 대부분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음, 애플은 좋았어요. 애플은 이 안 좋은 장에서도 혼자 이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즘에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걸 이유로 들어서 유럽하고 한국, 일본 등지에서 그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그 앱스토어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가격 인상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음, 애플은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네. 반대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는 52주 최저가로 가고 또 메타 플랫폼주 이 페이스북이죠. 음, 거기랑 알파벳 같은 기업들도 한 1% 이상 가까이 좀 빠지면서 음, 부진했고 또 기술주랑 이제 같이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약간의 약보합 기록했고 또 국내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음, 제외하고 좀 대부분의 기술주는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는 끝이 났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 관련 업종은 좀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실 이제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어제죠. 어제 사실 이제 모더나가 7% 폭락을 했거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방송국에서 뭐 그 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코로나 끝났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유럽이나 미국 볼 때 이미 끝났다고 좀 느끼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른 게 거기 네.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 다 안 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제 종식됐다고 보는데 음, 갑자기 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음, 좀 파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바이오 중에서도 백신 업체들이 이제 일제히 급락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모더나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1.4%.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가 좀 수습을 했어요. 이제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의 발언은 좀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네. 뭐 물론 모더나는 좀 오르긴 했는데 음. 노바백스는 또 추가로 3%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저 발언과 상관없이 사실상 뭐 지금 거의 코로나는 뭐 여전히 있긴 있지만 이제 조금씩 종식되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대통령과의 발언과 상관없이 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에는 좀 여전히 좀 안 음.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뭐니 뭐니 해도 시장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뭐 0.75% 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특히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0.75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고요. 이제 음. 1%도 얘기가 나오지만 1% 확률은 그렇게 높게는 안 보는 것 같고, 일단 9월에서 0.75%로 올리면 미국 금리가 3.25%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네. 연말에 최저금리를 4% 정도로 봐요. 그러면 지금 두 번 더 남았거든요. 11월, 12월. 음. 그러면 11월에 0.5%, 12월에 0.25%로 올리면 정확히 4%가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가장 낮은 수치예요. 사실. 어, 그러니까 이 4%가 낮다는 게 참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좀 공포스럽긴 한데 네. 지금 최대로는 4.5까지도 보는 데도 있어요. 그 어. 노무라 증권 같은 데는 일본에 그 금리를 좀 굉장히 세게 올려서 그러니까 이번에 1% 한 번에 올리고요. 음. 연말까지 추가로 더 0.5 두 번 올려가지고 4.5까지 올린다고 그렇게 보는 데도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최소한 4%까지는 좀 올리는 건 좀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3, 6, 9, 12월 이렇게 네 번의 FMC는 좀 다른 게 점도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 네 음. 번의 회의에서 이번에 9월이니까 점도표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점을 찍어요. 나는 여기가 금리가 이 정도가 중립금리 같다. 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디로 찍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낮게 찍어주면 증시는 환호를 하겠죠. 아, 네. 생각보다 좀 금리 전망을 높게 안 보는구나. 근데 우리 생각보다 또 높게 찍어버리면 굉장히 또 충격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내년에 4.6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내년에 이제 가장 높은 금리를 4.6 정도도 좀 보고 있는데 음. 아무튼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디로 점을 찍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워낙 그 미국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던 적이 몇 번 있었어서 저는 네, 내일 1% 인상은 뭐 모르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봐야지 알 네, 것 같습니다. FOMC를 앞두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1년 만에 3.5%를 돌파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2011년 이후 최고치라고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뭐 2년물은 이제 거의 4%까지 갔고요. 음. 2년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금리인데 이 단기 금리가 기준 금리에 연동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 금리가 2.5잖아요. 근데 2년물 금리가 3.9까지 갔어요. 근데 아까 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네네. 올해 말에 최저치로 지금 기준 금리 보는 데가 4%입니다. 네. 그럼 거의 얼추 비슷하죠. 음. 그래서 시장은 이미 국채 금리가 먼저 그걸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4%는 가겠구나. 근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3.5% 이번에 좀 돌파를 했는데 음. 어쨌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네.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좋지 않은 거죠. 그만큼 미국의 금리가 좀 꺾여줘야 긍정적인데 미국에서 이제 계속 매일 거래되는 이 국채 선물 시장이 음. 자꾸만 위로 간다는 건 그만큼 금리를 좀 높게 본다는 또 증거 중에 하나니까 음. 이 부분은 증시에도 안 좋지만 경기에도 되게 부담이죠. 자꾸 금리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 자금 조달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 뭐 부정적인 요소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특히 좀 갈피를 못 잡겠어요. 투자를 만약에 권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기업이나 뭐 ETF가 있을까요? 이게 유가가 사실 되게 좀 요즘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국제유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뭐 2년 전에는 국제유가 마이너스 간 적도 있었으니까 음. 사실 원유 시장을 맞추는 건 좀 불가피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이제 유가라든가 에너지라 그러죠, 보통 미국에 이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뭐 ETF 투자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국제유가가 물론 이제 오르면 더 좋겠지만 네. 이런 기업들은 에너지 기업들은 다만 지금
이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요즘에 주가가 좋은 게 러시아랑 지금 유럽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이 하는 게 천연가스랑 원유를 이제 러시아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을까요? 대체제가 바로 미국 같은 데죠.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럼 미국에서 원유를 탐사하고 정제하고 생산, 음. 운송하는 그런 업체들이 수혜받는데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만약에 내가 ETF를 한다면 그 종목 코드가 이제 XLE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XLE 요렇게 된 이제 종목 코드가 있는데 요게 네. 미국의 에너지, 석유, 가스 뭐 이런 거 다 포함됐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엑소모빌 있죠?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음,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그 옥시덴탈이라는 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배당도 한 3% 이상을 지금 주니까 네. 뭐 만약에 ETF를 고민하신다면 이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코드가 XLE. 예, 네. 자, 방송 끝나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네. 그럼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볼게요. 국내 증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오늘 좀 이제 FMC 앞두고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안 좋았고요. 코스피가 0.87% 정도 하락을 했고 음, 코스닥은 마이너스 0.72%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좀 안 좋았던 배경은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특히 그 반도체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네. 이쪽이 좀 집중돼 가지고 좀 증시 분위기가 좀 음, 안 좋았고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올라간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조선주는 또 많이 올랐고요. 뭐 이런 해운주나 음식료는 올랐고 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전도 오늘 좀 강세 보였는데 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그리고 미국처럼 한국도 오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는 좋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그럼 전반적으로 아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킹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한다고 지금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셀코리아가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도 지금 62조를 팔았고요. 현재까지 음. 다 합치면 올해만 놓고 봐도 10조 이상을 판 데다가 물론 이제 7, 8월에는 되게 이제 방향을 바꿔서 6조를 샀어요. 딱 두 달 동안은. 두 그래서 달이었군요, 예, 두 그게. 달 동안 6조를 사서 많이 산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좀 이제 외국인이 돌아오나 싶었는데 음. 9월 들어서 또 상황이 바뀌니까 뭐 환율이 거의 1,400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9월에 2조 정도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그 7, 8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셀코리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음. 이렇게 파는 와중에도 주로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건 많이 파는데 9월 달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산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요? 자동차를 굉장히 지금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어. 자동차주하고 그 조선업종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뭐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 파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부 종목이나 업종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아무튼 자동차주를 유독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셀코리아 하는 와중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은 자동차주, 2차 예, 전지. 네, 음. 근데 일각에서는 우리 증시가 너무 큰 폭의 변동성을 갖고 가는 박스권 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절대 수익 추구형이라고 하죠. 롱숏 예, 펀드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롱은 뭐냐면요. 이게 증권가 용어로 롱은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걸 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 숏은 아마 들어보잖아요. 숏은 이제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숏. 네, 네. 공매도예요. 공매도. 숏은 이제 아, 공매도를 뜻하는 거고 롱은 네.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건데 음, 롱숏 전략은 그러니까 이걸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은 업종에 있잖아요. 누가 봐도 반도체 두 개 회사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좀 매력이 만약에 없다. 음, 이러면 이럴 때 이제 롱숏 전략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사면서 SK하이닉스는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음, 이제 이게 그 두 기업이 만약에 삼성전자는 주가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떨어지면 나는 수익을 많이 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음, 떨어지면 공매도는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거고 네, 주식은 당연히 이제 내가 샀으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 그런 것들을 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뭐 흔히 헤지 펀드라고도 많이들 하는데 네. 그런 이제 펀드들의 수익률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정리식 펀드나 장기 펀드보다 수익률이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 음, 올해 16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롱숏 펀드가 한 44종에 4개 정도 있는데 연초 이후로 지금 손실률이 3.51%래요. 근데 올해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20% 이상 빠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체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 20%가 넘어요. 네. 근데 이 롱숏 펀드는 마이너스 3%니까 음. 17% 정도 더 잘한 거죠, 사실상. 어. 그러니까 이제 손실률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요즘에 음. 좀 관심들을 갖는 것 같은데 음. 다만 이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음. 롱숏 펀드라는 게 또 공매도 같은 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 기업이 너무 주가가 올라가면요 음. 엄청나게 또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수익률이 좀 괜찮다 보니까 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공매도가 너무 무서워서요. 네, 네. 네 오늘 말씀 공매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